AI 기술 그룹의 한승민입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발표에서 저희 엑셈이 그 IT 성능 관리 관점에서 영역의 확장과 통합 그리고 옵저버빌리티를 고객 여러분께 어떻게 제공해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 엑셈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IT 운영 효율화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볍게 A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인간이 지능이 가지는 추론, 학습과 추론과 관련된 기능들을 기계적으로 구현한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즉 사람의 두뇌가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학습하고 진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계적으로 구현한 것을 인공지능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부분은 시대별 AI의 발전 과정입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AI가 처음 우리 세상에 발표된 시점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1950년경에 시작해서 현재까지에 이르러서 이러한 과정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AI가 1950년대 영국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앨런 튜링 교수에 의해서 처음 개념이 정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AI의 1차 유행기를 거쳐서 2차 유행기 때는 1980년대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전문가 시스템은 AI의 2차 유행을 이끌고 나가는 주된 요소가 됩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함으로써 이 3차 유행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10년경 딥러닝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장 최근에는 크게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첫 번째 이벤트는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사에서 개발한 알파고,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국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대1로 인공지능 알파고가 승리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죠. 이 이벤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인간을 이겼구나라는,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2020년경부터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로 가장 최근 2022년 말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챗 GPT 3.0이 출시되면서 AI 시장은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챗 GPT 이전에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은 AI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영역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챗 GPT를 접한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들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천 과정을 거쳐서 AI는 발전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 올해의 AI 시장의 화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가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챗 GPT가 처음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 여러 유형의 생성형 AI 솔루션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불과 사실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초창기의 챗 GPT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의 입력을 받아서 처리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이런 형태의 유니모달 모델 기반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시장의 생성형 AI 솔루션들은 멀티모달 모델, 그래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여러 가지 입력을 받아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AI의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 엑셈은 어떻게 하면 고객 여러분께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저희가 주목한 AI 영역은 AIOps 영역이 되겠습니다. AIOps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트너에서 2014년에 발표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IT 운영에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운영을 지능화하고 효율화하는 개념으로 가트너에서 발표를 했고요. 가트너는 또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25년경까지 AIOps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전체의 30% 이상에서 AIOps를 도입을 하고 IT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그 발전 속도가 이렇게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AIOps라는 솔루션 자체가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Ops의 개념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Ops 플랫폼은 머신러닝 기반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요. IT 운영 전반에 걸쳐서 운영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자동화의 단계에 걸쳐서 AI 플랫폼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적용의 결과로서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에 이상이 탐지되었을 때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람보다 더 먼저 신속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운영센터, 운영 조직과 개발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간소화하는 형태로 AIOps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운영 조직에서 생성된 모든 이런 AI 기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AIOps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IT 운영을 자동화한다는 측면,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단순 반복 운영 작업이라든지 시스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장애 대응과 관련된 매뉴얼한 작업들을 자동화함으로써 결국은 IT 운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AIOps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AIOps 개념, 저희 엑셈에서는 이러한 AIOps 개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인 IT 성능 관리를 지원해 드릴 수 있겠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저희만의 엑셈만의 AIOps 솔루션을 개발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그 엑셈의 AIOps 솔루션에 대한 데이터 플로우 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그 원천 데이터 소스, 인프라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계시는 서드파티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각종 성능 지표들 그리고 로그, 이벤트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이런 수집된 정보들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플랫폼에 있는 각 AI 모델들이 가공된 데이터 마트에 저장된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시각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형태로 AIOps 솔루션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저희 엑셈의 AIOps 솔루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사이옵스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사이옵스의 주요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이옵스의 실시간 종합 상황판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객사 여러분의 환경에 업무 그룹 단위로 그룹핑을 해서 각 업무 그룹별로 인스턴스, 호스트,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각 구분된 영역에 이상 탐지된 영역이나 알람이 발생한 영역을 즉각적으로 인지하시고 대응하실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근본 원인 분석 팝업이라고 해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원인되는 요소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사안판을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는 이상탐지뷰입니다. 여러분의 인프라 환경은 인스턴스와 호스트 기준으로 저희가 이상이 탐지되는 구간을 식별하실 수 있게 등급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상이 탐지된 구간을 선택하시게 되면 어떤 지표에 의한 이상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대응 방안들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폴로지 화면입니다. 이러한 토폴로지 화면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의 IT, 인프라 환경 전체에 대한 구성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도 형태로 표현을 해드리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비스의 흐름,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시스템의 전후 관계, 연관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사이옵스에는 다양한 형태, 서비스, 인스턴스, 인프라 관점의 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뷰를 통해서 고객사의 IT 운영 담당자분들은 장애 발생 시나 시스템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옵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시간 부하 예측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상 탐지된 내역, 그리고 지금 그 근시일 내에 부하가 예측되는 부하 예측에 관련된 기능들을 통해서 운영 담당자 여러분들은 장애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한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정상 탐지 기능입니다. 실시간으로 이상이 탐지됐을 때 이상이 탐지된 구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본 원인 분석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의 소요되는 시간이 원인을 찾는 데 들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스템의 다운타임, 서비스의 다운타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 원인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축함으로써 운영 효율화를 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사이옵스를 만들게 된 배경, 그리고 현재까지 개발된 저희 사이옵스의 기능,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사이옵스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사이옵스의 로드맵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이옵스가 앞서 말씀드린 AIOps 기능을 구현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각 구현된 기능들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생성형 AI 기능을 접목함으로써 제품을 도입한 고객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활용성,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각 로드맵별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챗봇을 통해서 제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링크 연계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조회한 결과를 텍스트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제품에서 사용 중인 여러 성능 지표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형태로 저희 챗봇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챗봇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텍스트 기반의 결과물만 제공을 해드리지만 향후에는 차트나 이미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으로 고도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챗봇 기능을 저희 엑셈의 모든 솔루션에 접목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으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로드맵은 저희 분석 예측 모델에 대한 고도화 꼭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옵스에는 여러 기능의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들에 대해서 고도화를 진행을 하면서 예측 정확도를 향상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원인 분석 기능에 제공되는 데이터들을 보다 정제화하고 필요한 요소들만 필터링해서 제공해드리는 측면으로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로드맵 꼭지입니다.
저희 사이옵스의 XAI 기능을 접목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AI 솔루션을 접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 AI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결과물, 학습된 결과물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제약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AI 모델들은 모델이 학습한 결과물만은 도출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담당자들은 이 결과물이 과연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도출되었고 어떠한 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정말 믿을 만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AI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대한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XAI, 즉 설명 가능한 Explainable AI 모델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설명 가능한 AI 모델에서 모델이 도출해내는 결과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냈고 어떤 근거 데이터를 활용했는지를 같이 제공해드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결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사이옵스의 개발 배경,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이옵스의 도입 효과 3가지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사이옵스 도입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의 시스템에 대한 AI 예측, 그리고 이상 탐지를 통한 선제적인 장애 대응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본 원인 분석 기능을 통한 장애 발생 시에 원인 분석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장애율, 그리고 다운타임을 감소한다, 이러한 효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효율화 증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옵스에 제공하는 오토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일상적인 운영 업무를 자동화하는 측면, 그리고 유사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에 대한 자동화, 이런 기능을 통해서 업무 자동화를 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근본 원인 분석, 이런 데이터들을 운영 조직과 개발 조직 간에 공유함으로써 서로 간의 협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 효율화를 증대하는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운영 효율화를 증대함으로써 결국은 운영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예측을 통한 과도한 자원 증설을 방지하는, 결국은 자원 증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이 2가지 효과를 바탕으로 운영 TCO를 절감하는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엑셈에서 AI를 IT 운영에 접목했을 때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 엑셈은 고객 여러분이, 저희 제품을 도입해 주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이 IT 운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품 고도화, 그리고 개발에 계속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